GPU 26만 장 공급에 대한 소식이 나왔을 때 이제 정부와 기업들이 나눠서 GPU를 가지고 가게 되는데, 여기서 기업들이 발표한 계획들을 보면 피지컬 AI를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결국 AI와 로봇 산업의 결합인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엔비디아와 이런 엄청난 협력 소식이 나왔는데 로봇주들 최근에 반도체가 견조할 때 왜 로봇은 빠질까? 뭐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결국 AI가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인간이 좀 위협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정말 똑똑한 로봇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로봇주들에 대한 매력도는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로봇주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로봇주가 정말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제가 지난 영상을 촬영했을 때도 사실 로봇주들의 시세 흐름이 괜찮았었는데, 그 이후 한두 달 사이에 정말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와줬고, 이 며칠 기간에는 그동안의 시세의 흐름들을 좀 매물추례가 되는, 차익 실현이 좀 출회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살짝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로봇주들에 대한 매력도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관련돼서 GPU 26만 장 공급에 대한 소식이 나왔을 때 이제 정부와 기업들이 나눠서 GPU를 가지고 가게 되는데, 여기서 기업들이 발표한 계획들을 보면 피지컬 AI를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결국 AI와 로봇 산업의 결합인데, 이런 피지컬 AI는 지금 필수적인 요건이 전 세계적으로 됐고, 이제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산업용 로봇, 그리고 자동화, 계속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그런 로봇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서 추론하고 학습하고 본인이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해서 움직이는 그 시대가 도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시대 전환점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심을 가져갈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로봇주들 최근 조정은 있기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섹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젠슨 황이 한국 로봇 산업과 협력하겠다고 하자 로봇 관련주가 연일 급등했는데 일시적인 호재일까요? 일시적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일단 글로벌 AI 시장, 그리고 로봇 시장에서 우리가 이 생태계에서 한국이 전략적 거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좋은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엔비디아와 이런 엄청난 협력 소식이 나왔는데 로봇주들 최근에 반도체가 견조할 때 왜 로봇은 빠질까? 뭐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면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AI 산업에서 최근에 파생될 수 있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갔던 산업들, 우리가 보면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 좀 넓게 봐서 뭐 2차전지 ESS 쪽이라던가, 그리고 또 우리가 전력, 변압기 이런 종목군들이 있었고요. 여기에 로봇까지 같이 좀 연동돼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2차전지 안에서 ESS 쪽으로 이번에 실적을 보여준 기업들이 나왔고, 변압기 쪽은 워낙 폭발적인 매출 성장세가 이번에 숫자를 통해서 증명을 해줬어요. 근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실적이라는 부분들이 좀 부재하다 보니까, 처음에 로봇주들이 시세를 이어갔을 때는 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그게 쭉 끌고 올라가다가 엔비디아라는 그 재료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정점을 찍었고, 이제는 이 재료에 대한 성장 기대에 대한 재료가 살짝 둔화가 되고 약해지면서 그 힘 자체를 좀 잃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시장이 로봇주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기대는 있지만 명확한 시기라던가, 언제 그러면 이거를 받아서 GPU 받아서 언제 개발시키고 언제 완성되고 이런 로드맵을 자세히 제공해 주기를 좀 기다릴 것이고, 또 대기업단에서 이거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줄지 이런 부분들 기다릴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해서도 이제 실적 성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뭐 흑자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적자를 줄여주거나 이런 기업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마 로봇주들도 그 앞단에 말씀드린 기업들과 섹터들처럼 분위기는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인데 아무래도 로봇주들은 중소형주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제가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실적 발표가 안 된 기업들이 많아요, 로봇주 쪽에서는. 근데 이제 실적이 하나둘씩 발표가 될 거고,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또는 적자가 축소되는 기업이 있다면 로봇주들 다시 한번 좋은 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있고요. 기대했던 것보다 역시 실적은 아직은 아니야 라고 한다면 약간의 조정은 좀 더 발생을 할 수가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성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로봇주들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로봇주들 중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무엇인가요?
지난번에 제가 뭐 하이젠 RNM이랑 이런 종목들 좀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모든 종목들이 로봇주들이 상승세가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3거래일 정도 밀리면서 대부분의 로봇주들이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정이 더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부터 봐야 되는 부분들은 지난번에도 대기업이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물론 주가 수준으로 보면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로봇 같은 경우에는 성장에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고 좀 가시화되는 구간으로 진입하면 좋겠지만, 이번에 그 부분을 충족시켜주지 못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또 시장은 그래, 실적보단 일단 더 성장을 보자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럼 성장을 어디가 가장 먼저 빨리 할 수 있는가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기술력 또는 대기업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저는 변함이 없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로보티즈 이번에 유상증자를 하면서 좀 말이 많기는 했어요. 발행 확정 가격이 생각보다는 너무 높았다라는 평가도 있으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금 조달을 하게 되고 뭐 운영, 시설 쪽에 자금을 확충을 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발전적인 부분들이 또 LG전자가 지분을 한 7, 8% 갖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 회사는 로봇손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결국 이 손이 정교한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로봇손에 대한 개발, 그리고 액추에이터에 대한 개발, 그러니까 관절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쉽게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기술력에 대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결국에는 대기업이 지분까지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시장의 진입 확장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용이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로보티즈는 실제로 해외 기업들과 오픈 AI와 메타 이런 기업들과의 협력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무조건 여러분들 매수 타이밍입니다라는 부분보다는 로봇주들이 조정이 더 오거나 아니면 조정이 멈추고 상승세가 다시 나왔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액추에이터 관련돼서 역시나 하이젠 RNM은 국책 과제를 좀 선정을 하고 있고 국산화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로 봤을 때 좀 매력적이고, 다들 아실 거예요. SK하면 유일로보틱스, 그리고 두산하면 두산로보틱스, 삼성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다들 아실 텐데, 그 대기업이 갖고 있는 지분 투자, 왜냐면 대기업이 이번에 GPU를 이제 공급을 받고 피지컬 AI 로봇 시장을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지분 투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 협업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지분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압축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산업의 발전이 로봇 산업과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결국 AI 산업이 이제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두뇌로서 똑똑하게 점점 로봇을 진화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인데요. 예전처럼 그냥 단순 반복이 아니라 이제는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고 인지하는 시대까지 도래를 한다면 이제 로봇의 기술력은 굉장히 고도화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우리가 로봇 산업을 바라보는 자체 시각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시각이 달라진 가운데 그 로봇의 고도화를 채워주는 기술들, 그 기업들이 결국에는 주가적으로도 같이 레벨업 될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결국 AI가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똑똑한 로봇들, 뭐 인간을 대체한다라고 해서 인간이 좀 위협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정말 똑똑한 로봇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의 고도화된 산업 안에서 우리가 로봇주들에 대한 매력도는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국면에서 로봇이 하반기 주도 섹터로 자리 잡을 가능성과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아마 금리 인하가 더 커지면 로봇 설치량이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로봇 투자 쪽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로봇 산업은 아직까지 이제 커져가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확보라든지 자금 투자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금리 인하기에서 좀 더 용이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로봇의 고도화를 만들어내고 또 로봇의 투입 속도나 이런 부분들을 가파르게 빠르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 인하기에는 로봇주들이 성장주의 역할로서 좀 더 우호적인 환경들이 마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주에 새로 투자하려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전략과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오늘 드린 말씀들 집약적인 부분이 여기 뒤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로봇주들의 가장 아쉬운, 시장에서 바라보는 아쉬운 점은 바로 실적이겠죠. 너무 성장에만 초점을 맞춰서 지금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성장에 대해 기대를 해줬어.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 숫자로 증명을 해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그 화답을 못하게 된다면 아마 시장 투자자들은 실망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물론 아직까지 뭐 실적보다는 계속해서 실적 시즌이 지나가고 나서 다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맞춰지는 시기가 도래할 수도 있다라고는 보지만 실적 시즌인 만큼 혹시라도 그런 평가대 위에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큰 그림이 우상향이라고 하더라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미리 인지하고 있을 때 맞는 거랑 그다음에 무조건 로봇주는 앞으로 계속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실적 시즌에 암초를 만나는 거랑은 또 심리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신규 투자하시는 분들도 일단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확인들, 그거를 실적이 나오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보고 나서 진입을 하셔도 싸게 사면 물론 좋죠. 주식은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싸게 사서 좋은 것과 포모를 느껴서 급하게 고가권에 산 부분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포모를 느껴서 급하게 사서 고가권에 샀을 때 이 스트레스가 엄청나고요. 그리고 바닥권에서 내가 못 사고 남들보다 살짝 나는 더 위에서 샀어라는 이 스트레스,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봤을 때는 포모 때문에 정말 고점에서 샀을 때가 더 스트레스는 가중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한 주도 보유하고 계시지 않는 분들은 난 로봇 산업을 장기적으로 볼 거야 생각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 시장의 해석과 분위기와 이런 것들 실적 발표 이후에 한번 보신 다음에 한번 자금을 투입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내가 가진 기업을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면밀하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고객사가 어딘지, 매출이 어느 쪽에서 잡히는지, 그리고 대기업과의 연결, 협업고리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실적 시즌 이후에 만약에 로봇주들의 이런 기대감과 성장과 이런 것들도 같이 꺾여버린다라고 한다면 중소형 로봇주들, 분위기 타고 간 종목들은 정말 추세 자체가 확 꺾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회복하는 데 너무 긴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정말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주식인지 아니면 그냥 분위기에 편승돼서 일시적으로 올라온 종목인지 옥석 가리기를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